날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신부풍으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전당대회 날짜하고 공교롭게 겹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신부풍으로 재미 본 정부 여당이 만약에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부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또 이게 이렇게 겹칠 수가 있습니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전시 효과로 지금 한국당이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 정상회담 날짜랑 겹쳤어요. 근데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랑 그쪽 북미 실무회담에서 결정되는 건데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일본 홍준표 대표라든지 아니면 전 대표라든지 김진태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뭐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요구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생각도 들지. 근데 뭐 이런 거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에 그렇죠. 또 마찬가지고 우회적 겹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간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이후에 그래도 이제 컨벤션 효과를 보면서 많은 주자들이 이제 당권에 뛰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관심과 그럼 이제 관심을 이제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결국은 2월 27일 전당대회 날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묻혀버리면 네. 컨벤션 효과를 누리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은 이거는 음모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렇죠. 무슨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통령이 얘기해서 또 그걸 또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들어줬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또 양쪽 다 사실은 이게 어떤 정상회담 날짜를 잡는 것은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참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날짜까지도 함께 고려가 돼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걸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기 힘들고 또 이게 2월 말에 한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잡는 것은 양측에서 알아서 했겠죠. 미국과 북한이. 근데 저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꺼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네.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나갔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효과를 감살하려는 술책의 주어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한국의 야당 그리고 한국당을 견제하려고 한다? 야당의 전당대회에 맞춰서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걸 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지방선거 때는 이제 지방선거 하루 전에 그런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번에 또 그런다 이런 네. 억울함 같은 게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와 당의 전당대회는 달라요. 네. 당 전당대회는 한국당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하는 투표다.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죠. 어쨌든 뭐 국민들의 관심사에서는 조금 뒷편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한국당의 이 같은 음모론 제기에 정치권 일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북미 정상회담 날짜 정한 것을 자기 한국당 전당대회하고 똑같이 정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아마 최고의 히트 개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날짜를 잡은 당 관계자를 탓하세요. 짱 좋게 덜컥 이쪽으로 날짜를 잡아 놓으셔놓고 그거를 남 탓하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분들이 이게 운이 없으시는 건지 실력이 없으신 건지 판단이 늦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 탓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날짜 미루시거나 알아서 잘 조정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또 이렇게 겹쳤으니 그러면 내부에서도 지금 날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좀 나오는 것 같죠? 네. 일단 보시면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홍준표 전 대표하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연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한번 보세요.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하고 원래대로 원안을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보시면. 어떻게 차이 있죠?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보다 앞서간다고 알려져 있죠. 아하. 선두권. 그렇죠. 홍준표, 오세훈 두 사람은 추격하는 사람입니다. 좀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그럼요. 황교안 전 총리는. 원래
시험 준비 다 된 사람은 당장 내일 모레 보는 게 좋은 거고. 네. 뭔가 한 번 더 책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시험 연기되면 좋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하고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환경 정책이 앞서가고 그걸 추격하는 입장에서 뭔가 시간을 좀 더 있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그 표심을, 당원들의 표심을 끌어들이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죠. 전당대회 연기를 하자 그러면 첫째,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전 대표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 걸 이러한 일종의 음모론을 던짐으로써 당원들하고 정말 현 정부는 너무 북한에 경도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움직임을 좀 만들려는 거 하나. 두 번째,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화로 해가지고, 전당대회 연기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표심을 모아서 붐업을 할 시간이 생긴다는 두 가지. 아마 이 두 가지를 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저걸 아마 세게 치고 나오는 것 같고, 오세훈 전 시장도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 약간 동조하는 측면들이 있죠. 네. 황교안 전 총리야 빨리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 화두로 떠올라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 정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좀 방금 그런 의견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정부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하루 걸러 한 번씩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석방의 찬성이냐 반대냐의 입장만 좀 다를 뿐이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거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 이제 당권 주자가 입장이 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죠. 홍준표 전 대표는 얘기한 것처럼 가장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은 아까 보신 것처럼 탄핵 부정 말자, 박근혜를 넘어서자. 그래서 아무래도 탄핵의 이제 그 부정적인 석방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황교안 전 총리 거기 약간 중간에서 좀 그렇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홍 전 대표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가장 먼저 얘기했냐는 거겠죠. 왜입니까 이유가? 아무래도 태극기 민심을 가장 의식한 게 아닌가.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태극기 민심이 아무래도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게 많이 가 있을 텐데,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는 황교안 전 총리 얘기하면 진정성 의심받는다. 바로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프레임 부스로 좀 짠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여기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에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오히려 나는 비박 후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위상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정권의 후반기로 왔을 때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적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수진 부장. 네. 오세훈 전 시장도요. 물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하는 입장은 보였으나 이제 과거 이제 그 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는 애증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연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무상급식 투표 때는 당에서 전혀 도와주질 않아서 굉장히 섭섭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신이 처음으로 서울시장 도전했을 때 이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다가 호떡할 테러를 당했습니다. 특히 여성 정치인에게 얼굴에 테러를 당했거든요. 네. 그 일을 거론하면서 두고두고 갚아야 할 신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보수가 결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다시 또 쏟아져 나오는 이유.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어려운 상황을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저는. 네. 탄핵 문제가, 죄송합니다. 사면 문제가 나온 게. 자유한국당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지고 데리고 같이 가서는 본선에서 못 이기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는 경선 못 이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를 밀리는 얘기예요. 왜? 지금 보세요. 탄핵되고 여론조사가 다 샘플이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탄핵을 반대했던 분이 한 20%에서 25%죠. 네. 홍준표 전 대표 대선 득표율이 20에서 25%죠. 네. 지금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5%에 좀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건 예.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분이 홍준표 대표를 대부분 찍었고 그분들이 아직도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네. 다른 그 외에 예전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아직까지 떠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당내 선거에서 어떨까요? 당내 선거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고 이길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계산 나오죠. 네. 그러면 당선됐다 갑시다. 당대표든 뭐든 뭐 총선, 경선 후보든 본선 나가면 어떻게 돼요? 25% 30%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네. 그게 자유한국당의 직면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딜레마인데 네. 이번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총선 대표 경선 나온 새 후보 입장에서 다른 걸 거예요.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그 당시에도 탈당을 했었고 바른정당을 갔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자, 탄핵은 부정하자 이런 얘기 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멀리 바라보는 건데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바라보는 건데 그런데 저 입장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영남 쪽에 진성당원이 많이 몰려있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원구조상에서 당대표 경선 이길 수 있을까? 약간 회의감이 드는 거고 네. 그럼 반대로 황교안 총리나 홍준표 전 대표의 저 입장을 가지고서 그러면 당대표 된들 내년 총선이나 대선 이길 수 있을까? 또 회의감이 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뜨거운 감자인데 네. 전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네. 이 전당대회 선거인단 구조를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거인단이 전체 30만 명 정도인데 이 30만 명 중에 대구 경북에만 9만 8천 명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잡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대구 경북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을 하는 그런 선고가 나면서 네. 대구 경북의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동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아하.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특별위원장이 오늘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영등포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자신과 단일화를 언급한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양쪽 책 출판 기념회에 핵심 참모들이 교차로 축하하러 간 사실만 있습니다.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서 출마 선언 날 아침에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하는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감각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에 불안한 후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의 행태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또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조금도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간판으로 선택하는 것은 확실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가 황대 반황, 힘겨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는데 단일화하자고 그러나 예. 가능성이 낮죠? 낮죠. 네.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저는 단일화될 가능성은 낮고. 왜냐하면 오세훈 지금 전 시장 같은 경우 아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는 그전에는 그렇게 친박들을 해서 온갖 이상한 말로 비판을 하시더니 갑자기 또 박근혜 석방해준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부분도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돼야 된다는 그런 목표 하나만 가지고 뛰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 차별화시켜야 돼요.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는 황교안 전 총리가 1위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 사람이 추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1대1 구도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아하.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이 얘기하든 얘기하지 않든 이미 친박으로 분류가 돼 있고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본인은 다른 어떤 한 축을 만들어야 되고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뭔가 다른 결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세훈 전 시장의 저런 발언들은 승부수를 던진 거고 홍준표 네. 전 대표 차별화를 통해서 황교안 전 총리와 1대1 구조로 가려는 의도를 갖고서 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 때도 그랬어요. 1대1 구도로 무조건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굳이 비교를 해서 황교안 후보는 신차, 나는 국민차다. 그럼 오세훈 전 시장은 무슨 차에 비유가 될까요? 오 전 시장은 이제 논외로 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당대표를 2번 했었고, 그래서
현 당을 지금 끌고 가고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걸 강조한 거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신차다 비용어 자체가 정책 신인들에 대한 어쨌든 기대감이 항상 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늘 이제 선거 때마다 신인들에게 반짝 이제 주목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 거기까지다라는 걸 좀 강조하려고 이제 저런 비유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또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신차는 검증이 안 됐고 국민차는 검증이 돼서 널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차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